지난해 3월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이 자신의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안양의 한 수영장 아쿠아로빅 강좌 현장 접수 정보와 함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고합니다. 군 인권센터는 박 단장이 자신의 아내가 다닐 강좌 신청을 지난해 4차례나 대신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4시부터 수영장 문 밖에 주민들 사이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다. 이런 사적 지시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대로 출근하여 센터는 또 박 단장 자녀의 결혼식엔 장병들이 운전기사나 예식 보조 역할을 했고 쉬는 날 반려동물 밥도 챙겼다고 폭로했습니다. 또리하고 키위 밥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아무 때나 그 와이프한테 주면 중고 거래를 대신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내가 당근에 있는 거 캡처해가지고 지금 보냈거든. 그거 좀 부탁하자. 얼마래? 좀 안 깎아준대? 스포츠 경기 예매를 하거나 관사 화단에서 감을 따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사적 지시가 난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폭언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말 시키지 마. 너 표정을 왜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며 이와 같은 폭언까지 들으며 하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군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센터는 군 지휘부의 갑질 문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박 단장의 해임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육군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지난 토요일 대전의 한 공원에서 코레일 소속 본부장 A씨 자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전통 혼례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코레일 직원들이 신부가 탄 꽃가마를 드는 가마꾼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원에서 진행된 결혼식에선 모두 4명의 직원이 가마꾼 역할로 동원됐는데 이들은 모두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A씨 측은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했던 관련자분들은 순수한 의도라고 지금 의견을 말씀들 하고 계시고요. 모 본부장님께서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셨는데 하지만 부하 직원들이 하객이 아닌 가마꾼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코레일 직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 본부장이 아니었다면 그런 거를 자발적으로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위계로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건 스스로 지향을 했어야겠죠. 익명 게시판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자발적인 참여였단 해명 글도 올라왔는데 그게 사실이라도 상급자가 오히려 만류했어야 했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생긴 거고 갑질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조직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고 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처리해줬으면. 코레일 측은 오늘 사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주요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외부 노무법인의 감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네, 얼마 전 학교 교비를 빼돌려 살림집을 차린 이사장 부부의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교직원에게 점심 배달을 시키거나 장기 자랑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일삼았다고요? 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된 학교 법인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학교 이사장인 A씨와 아내인 상임이사 B씨 등이 교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장은 교직원들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매일 점심과 떡 배달을 시켰고 운영 같은 사적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교사에게 잡초를 뽑게 하고 모욕적 발언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 교사는 이 사장의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장의 아내 B씨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하고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하는 등 남편 A씨와 마찬가지로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 명에 달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가해자 전원에게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학교 법인에게는 2억 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냐? 이하나 상담사가 일하는 콜센터에선 관리자가 상담사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고 많지 않게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술을 사오라고 시켜서 상담사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술을 마신 거죠. 통상임금 판결 이후 회사에 유리하게 급여 체계를 바꾸면서
동의하지 않는 신입들에겐 입사 취소를 압박했다고도 했습니다. 개별로 전화를 하고 단체 톡방에 올려서 사인하지 않은 사람들 압박을 한. 다른 통신업체의 콜센터에선 인터넷 가입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모멸적인 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사 자리에 뿌리면서 실적 나게 해주소서 이런 식으로 빌고 다니고 직원 몸에다가도 소금을 뿌려가지고 헤드락, 뺨 때리기 등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담사 서너 명이 그만뒀지만 관리자가 받은 징계는 고작 근신 2일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보고되면 원청이 하청인 콜센터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묵인하거나 은폐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업체 평가에 마이너스 점수를 안 받기 위해선 당연히 회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국내 콜센터 종사자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압도적인 여성 비율로 고객과 직장 갑질에 가장 취약한 직군으로 꼽힙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만 법에 규정돼 있지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길거리로 나온 콜센터 노동자들은 정부가 문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